안녕하세요. 주식맘서TV입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35%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1600포인트와 12200포인트 이 사이에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1.84%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가 2292포인트, 그러니까 종가상 이렇게 신저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트만 보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였습니다만은, 자, 오늘 시초가부터 0.74% 갭 상승 시작해가지고 종가는 1.84%, 그러니까 어제 하락폭을 그대로 이렇게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이 대만의 주가 흐름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2.53%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긴 음봉을 만들었죠. 하지만 오늘 어제 하락폭을 다 만회하는 2.5%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1440억 원어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3330억 원어치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선물의 동량도 중요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3399억 원어치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요. 자, 기관은 금융투자가 현물을 매수를 하고 선물을 매도를 했다는 거죠.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의미를 둬야 될 게, 외국인이 그렇게 양은 많지 않지만 선물과 현물에서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 일봉 차트상 2300포인트 이 자리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죠. 100달러 이하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조금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 요소인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불안한 게 아직까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05원까지 갔다가 장중에는 1297원 이 자리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현재는 1300원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저점을 찍으려고 하면 이 환율이 1280원, 70원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2300포인트가 절대 저점이라고 생각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던 반도체 관련주들로 이렇게 매기가 많이 몰렸습니다. 삼성전자가 3.19%나 상승을 해주었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4.28%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였죠. 그런 이벤트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크게 올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DB하이텍을 거래를 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아침에는 매수를 하지 못했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모습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10시 반쯤이었죠. 49,300원 이 자리에서 종가 오브나잇을 목표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가격은 20일 이동평균선 부근 53,500원 이런 자리에 오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제유가의 한 10% 하락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어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OCI가 장중한 때 11%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8.73%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던 애들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 두 번, 어제가 세 번째로 이렇게 무너지는 자리죠. 그런 자리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무너뜨릴 때는 단타로도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하락이라는
안 좋은 재료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 단타로 대응하기랑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국제유가가 뭐 하락하지 않았고 장도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제 크게 하락을 했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은 8%나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이 기간에 매수한 지네들의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런 자리죠. 뭐 전번 저점 뭐 12만원대 초반 뭐 이런 자리는 충분히 뭐 단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12만원대 초반에서 이렇게 아래꼬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과연 회복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유가의 동향은 뭐 그 누구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유가가 뭐 100달러 넘고 뭐 110달러 근처까지 온다면 이런 애들 다시 뭐 신고가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난 화요일부터 이렇게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주었죠. 자,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뭐 거래대금이 오늘 7,200억이나 터뜨리면서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자, 어제 하루 이렇게 쉬어갔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10만주 순매수 했고요. 기간은 2만주 순매도로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0만주 순매수를 한 것 치고는 주가의 폭이 14%까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주었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워낙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내일도 뭐 13만원대 초반대 이런 자리에 오면 뭐 단타로서는 충분히 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들 뭐 설명을 드리면서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장에서 이렇게 대리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뭐 셀트리온 수급을 보시면 기간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애들도 주가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뭐 단타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겠죠. 76,000원 뭐 이런 자리까지 주가 가격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거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인데요. 자,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장전에 뉴스가 떴죠. EU에서 천연가스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뭐 분류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로 인해서 뭐 대부분의 종목이 갭 상승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뭐 6.5% 이렇게 갭 상승 시작했다가 한번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시초가를 뚫어주죠. 보통 이런 아침에 재료로 이렇게 갭 상승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밀리면 보통 이렇게 다시 추가로 이렇게 상승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원전 관련주들 오늘 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뭐 원전 관련주들의 수급주라고 할 수 있죠. 한전기술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기관 외국인 수급과 함께 이런 애들이 주가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 코스닥 테마주들이죠. 뭐 이런 애들도 갭 상승해 가지고 한번 밀렸다가 아랫단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시초가를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원전 관련주들은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코스피 저점에서 이렇게 한번 튀어 올라줬다가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주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차트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전 관련주들을 뭐 종가 오브나잇을 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번에도 놓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 원전 관련주들은 뭐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뭐 계속 이런 현상을 반복을 할 겁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뭐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